네, 이제 개장 준비합니다.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개장 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코스피는 계속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호가를 보니까 500을 오늘 또 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제도 코스피는 지수만 2,000포인트를 올려놨지, 사실상 종목 기업들은 매우 좀 어려웠죠. 코스닥은 어렵다라는 표현 참 힘듭니다. 이승원 대표께 오늘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자, 코스닥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IT 부품 기업들이 좀 많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스마트폰 업체들 보면 중국의 5개 업체입니다. 매번 이승원 대표가 얘기해 줘서 이제 저도 외우고 있는데, 샤오미, 레노버, 파웨이, GTE, 쿨패드,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인도 업체들이 가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핸드폰 쪽은 이제는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 보면은 누굽니까? 트러블 메이커? 네, 내일은 없어. 코스닥의 내일은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기업들마다 그 내용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의 성숙기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 2013년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판매량이 약 2,600만 대입니다. 교체 수요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에 가까운 인구에서 2,6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시장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직감을 할 수가 있겠죠. 올해도 원래 이제 스마트폰 시장, SK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봤던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 대에 불과할 거다라는 그 자료의 기초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 지금 열어보고 나니까 약 올해 3억 5천만 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4억 8천만 대. 궁극적으로 중국 시장은 약 8억 대 이상에 대한 판매량이 올라올 때까지가 바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기로, 우리가 성숙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업체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코스닥은 지금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삼성에 대한 납품한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프리미엄이었는데 삼성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활로를 뚫고 있느냐 뚫지 않느냐가 앞으로에 대한 기업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많이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레노버, 파웨이, GT 이런 그 기업들에게다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대표적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그네슘 이 브라켓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발열 과정 때문에 이 KH바텍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유원컴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쪽도 역시 유원컴텍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 그 브래킷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주가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노칩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 대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를 찾지 못해서 한국 기업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 실적으로 보여지면서 주가의 흐름은 결국 상승에 대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일방향 매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LG전자의 일방향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투자에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별 기업들 최근에 롱숏 펀드들이 설정이 많이 되면서 공매도와 관련된 악성 루머도 많이 편향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잘 걸러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승석 대표님,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도 잠깐 다뤄봤는데 큰 이슈는 역시 또 우리는 수출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제는 미디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환율 문제도 너무 편향적으로만 기울어버리면은 안 좋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득과 실이 분명히 다 있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난리가 났어요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자, 환율 문제 이슈를 조금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은
큰 영향이 없는 반면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은 좀 잠잠했죠.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기업의 환율 변동폭에 따른 이익 감소 얘기도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건 저는 이제 물론 뭐 기업의 입장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보단 증시에 몸담고 있으니까 증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환율이 워낙 강세를 보인다는 건 외국인들의 심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이 나오니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좋아지고 뭐 이런 뭐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원화가 저평가 쪽, 그러니까 그 약세를 보일 경우에 가치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반대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왔던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원화 강세 부분이 개장 전 8시 38분에 또 얘기를 했네요. 환시 역의 투기적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 투기라는 표현이. 근데 이거는 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시장의 급변동성이 나타났던 구간이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 쪽에 외환시장 쪽에 글로벌 외환시장 쪽의 움직임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좀 변동성이 크게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쪽 통화도 주변 여건은 강세를,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어저께 아침에 마련됐던 거죠. 이런 가운데 글쎄. 이건 결국 정책적 이슈로 몰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일각에서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에 대해서 인하 요구가 지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 경제도 어렵고 최근에 원화 가치가 너무 좀 급격하게 좀 강세를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도 조기에 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단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제가 증시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수급적 요인이 취약한 가운데 자금이 좀 부족하죠. 대기성 자금 풍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건 뭐 대기성 자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한테 기대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를 자극하는 건 역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원화만 유독 강세는 아니죠. 사실 중국을 보면 중국의 위안화도 어제 사상 최고치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위안화 치면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 중국의 위안화로 봤을 때 중국 경제도 요즘 좀 잘 순환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현재 최근 거래소가 지수 대비해서 강세인 종목, 지수 대비해서 약세인 종목을 좀 어제 밤에도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뉴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뉴 중국이요? 그렇죠. 네. 이제 과거 전통적으로 중국 관련주 하면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을 대표적으로 꼽았다면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 게임주 또 그다음에 일부 IT주 또 일부 화학주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주의 범위의 레인지가 좀 다양화는 됐지만 규모적으로 보면 좀 축소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 내수주 쪽 또 산업주 중에서도 일부 품목에 관련된 종목들이 뜨는데 대표적인 게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역시 부타디엔 가격의 그 강세로 인해 가지고서 일부 화학주 쪽에서 그 해당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고 하이닉스가 요즘 왜 이렇게 강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중국주로다가 좀 매칭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라고 제가 얘기하는 중의 이유는 뭐 역시 하이닉스도 뭐 가장 큰 소비처는 중국 쪽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요즘에 SM 또 뭐 그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 뭐 등등 해가지고 좀 중국주가 뜨고 대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도 좀 지지부진하고 LG전자, LG스프레이 등도 역시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이쪽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뉴 중국 관련주 새로운 신조어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예. 뭐 지수 지수고 기업 얘기 들려주시죠. 오늘 관심 기업 뭡니까? 네,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그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이끄는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NS 관련주들 새로운 이제 종목들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급등한 종목을 보게 되면 트위터가 10% 가까운 이제 그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오늘도 보게 되면 마이크론,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의 이제 그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이버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전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요. 예. 네. 이승석 대표의 관심 기업은 오늘 뭘까요? 예,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요즘 중국 쪽의 경제 지표, 어저께 중국 경제 지표가 무역 수지와 그다음에 물가 또 안정적으로 나왔고 저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의 좀 변동, 그러니까 철강석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을 좀 우리가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연간 단위로 다 평균치가 120달러를 상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0달러 위쪽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의 증가는 뭐 국내 업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이 가격 회복, 그러니까 철강이 그동안 오버 서플라이로 인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철강석 가격의 그 안정적인 반등이 현재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인데 오늘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쪽으로 해서 현대 하이스코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장 임박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